안녕하세요. 범위부의 남편 범이에요. 오늘은 사칙 연산 중에서 덧셈, 뺄셈, 곱셈 빨리 하는 방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분은 아주 짧게 진행할 테니 바로바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덧셈하고 뺄셈입니다. 용어로 치면은 보통 가간법이라고 하죠. 가간법을 이용해서 덧셈, 복잡한 덧셈과 뺄셈 빨리 하는 방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3786, 5만 2721. 더해보려면 보통 어떻게들 하세요? 이거 다 일일이 1의 자리 숫자, 10의 자리 숫자, 100의 자리 숫자 이렇게 혹시 더하시나요? 물론 암산이 빨리 하시는 분들은 가능하긴 한데요. 암산이 조금 다른 사람보다 느리다 하시는 분들 어떻게 하는지 한번 좋은 방법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저는 보통 이렇게 해요. 이거 어떻게 했냐? 봅시다. 3786은 어떻게 되죠? 4000에서 214를 뺀 거죠. 그러면은 우선은 간단한 숫자부터 더해 볼게요. 여기에 4000. 그러면 56,721. 여기서 얘를 빼버리는 거예요. 214. 간단하게 되죠? 물론 때에 따라서 그냥 1의 자리 숫자, 10의 자리 숫자 하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어요. 7, 0, 5, 3, 5. 655가 되겠네요. 이렇게 더 가능한 수도 있는데 이 방법을 계속 연습해 보면 이게 훨씬 더 빨라요. 이 경우에는 400을 빼고 16을 더해야겠죠? 맞잖아요. 4676에서 400을 빼고 16을 더하면 요 숫자가 384니까요. 해볼게요. 4276 16을 더하면은 4296이 나오겠네요. 4292요. 어렵지 않죠? 이거는 특별한 기술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방법대로 여러분들이 연습이 가장 많이 필요해요. 그러면은 복잡한 계산도 쉽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많이 풀어주지 않고 우선 연습 문제 제가 몇 개 내드릴 테니까 한번 앉아서 간단히 한번 해보시면, 그리고 가끔 뭐 너무 심심하다, 공부하다 머리 아프다 그럴 때 한번 연습 삼아 해보시면은 NCS나 뭐 사트, 요즘 G셋이라고 하죠?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연습 문제 한번 드려볼게요. 자, 연습 문제 7문제입니다. 이거 한번 연습해 보시고요. 시간 지금 동영상 잠시 멈추시고 한번 풀어보세요. 그리고 제가 답안 넣어드릴 테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짜잔, 답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미 대학교까지 나오신 분도 있고 고등학교까지 나오신 분도 있고 왜 지금 이제서야 덧셈 뺄셈 이런 거 연습시키지? 여러분 덧셈 뺄셈 하는 방법이 잘못된 건 아닌데 지금 저희 NCS는 저는 핵심이 속도랑 정확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속도를 빨리 하기 위해서 그런 스킬을 저희가 지금 습득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연습이 꼭 필요해 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더심플쌤 또 표로 해가지고 가끔 나오는 문제들 있잖아요. 그거 한번 해볼게요. 잠시만요. 자, 가끔 의사소통 문제나 다른 자료 해석 문제들 보면은 이렇게 그래프를 남겨놓고 예를 들어서 중간에 이 숫자가 들어갈 숫자가 무엇이냐 토탈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렇게 해서 여기 총 합이 토탈이 몇이냐 라고 나오는 문제들이 있어요. 제가 NCS 문제는 계산을 하냐 안 하냐 할 수 있냐 없냐를 물어본 게 아니라고 했죠. 이미 계산을 할 수 있는 거는 당연히 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이 자료를 어떻게 쉽게 정리해서 어떻게 효율적인 방법으로 답에 도달하느냐 그걸 묻는 문제예요. 이 같은 경우도 한번 봅시다. 저희가 우선 이 문제 나왔어요. 그러면은 바로 하나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무조건 막 달려들지 마시고요. 우선 1, 2초간 한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그러고 나서 한번 어떻게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그렇게 도달을 할 수 있는지 한번 파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세요. 36, 25, 41. 마이너스 2가 있네요. 얘 마이너스 2를 얘 1 하나 빼주고 그럼 35겠죠? 얘 하나 빼주고 40이네요. 얘를 세 개를 다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100이죠. 101이 나오는 거예요. 얘 더하면 1이니까요. 이런 식으로 자료를 쉽게 먼저 정리를 한 다음에 계산을 하면은 방법도 빠르고요. 그리고 속도도 빠르고요. NCS는 그런 취지에서 문제를 보통 내거든요. 한번 두 번째 한번 봐볼게요. 7, 6, 3, 2. 볼게요. 이거는 순서대로 하면 되겠네요. 얘 이해하면은 11 나오죠? 얘 이해하면 마이너스 1 나오죠? 답은 10이요. 얘 하나 하고 하지 마시고요. 이런 경우에는 26에서 27하고 16을 더하면은 빼면은 11이 나오잖아요. 얘 이해하면 마이너스 1이 나오면은 걔를 더해주면 10이 나오잖아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그러면은 밑에 것도 한번 해볼게요. 뭐 이런 문제는 정답은 없어요. 제가 자신의 방법으로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그렇게 자료를 정리를 하느냐 그게 핵심이거든요. 저 같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 10이네요. 얘 더하면 15 25가 되겠네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얘를 무조건 순서대로 하지 말고 자료를 어떻게 A그룹, B그룹 정리해서 마무리, 플러스, 마이너스, 곱셈 이렇게 하느냐 이게 NCS거든요. 그럼 이제 곱셈 한번 해볼게요. 곱셈은 조금 여러분이 여태까지 했던 방법과는 조금 생각의 전환을 하면은 조금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우선 한번 곱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곱셈입니다. 곱셈도 여러분이 여태까지 했던 방법대로 하지 마시고요. 조금 더 자료를 정리해가지고 하는 방법으로 한번 해볼게요. 문제 하나 내볼게요. 340 곱하기 95. 여러분들은 보통 어떻게 하세요? 공은 띄어지고 0, 2, 17, 49, 36, 3, 39, 27, 30, 3, 2, 3, 0, 0 이런 식으로 혹시 하시나요? 저는 조금 더 다른 방법으로 해봤으면 하거든요. 자, 한번 해볼게요. 우선 제가 하는 방법을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는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여기서도 두 가지 스킬이 들어갑니다. 보시죠. 우선 첫 번째, 퍼센트로 계산하라는 거예요. 95를요, 95%로 계산하라는 거죠. 두 번째, 95%를 100%에서 5%뺀 수치로 계산을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료를 정리를 해서요. 우선 95%로 해볼까요? 340에 10%는 얼마죠? 34. 여기서 반절 나누면 5%가 되겠죠? 17. 얘가 5%라는 거고요. 340에 얘는 10%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340에서 17을 빼볼까요? 그럼 이게 95%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 퍼센트가 아닌 정수였으니 같은 수치가 나오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두 개예요. 특히 2번. 다른 문제로 해가지고 한 번 더 한번 해볼게요. NCS 풀다 보면은 퍼센트 묻는 문제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걸 대비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32,742 이거에 95%를 구하라. 어떻게 하시나요? 여기서 다시 95 곱해서 0112 이렇게 하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저희가 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핵심은 결국은 암산으로 해보자는 거잖아요. 얘 10%는 몇이죠? 10%. 5%는 몇이죠? 1637.1이 되겠네요. 여기서 얘를 빼버리면 되잖아요. 그럼 어때요, 여러분? 금방 나오겠죠? 이 곱셈을 최대한, 여러분, 곱셈 하는 게 쉬우세요? 아니면 덧셈 뺄셈 하는 게 시간이 더 빠르세요? 아무래도 이게 더 저희가 친숙하고 쉬우니까 이게 더 빠르죠? 곱셈을 최대한 플러스 마이너스와 해가지고 계산을 하는 방법이에요. 여기서도 말하는 건 95. 얘를 100%에서 5% 이렇게 양분화 시켜가지고 나눠가지고 문제를 풀으라는 거예요. 하나만 더 해볼게요. 아무거나. 81%가 나왔어요. 와, 이거 81 곱해가지고 하면은 시간 너무 오래 걸리겠죠. 얘를 어떻게 하냐? (81%가) 나오겠죠. 원래 기존의 수에서 20%를 빼고 거기서 1%를 더하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거가 뭐죠? 10%를 먼저 구해야 되잖아요. 이건 쉽죠. 소점 하나만 붙이면 되잖아요. 1%는요. 소점 이쪽으로 가면 되잖아요. 어때요? 어렵지 않죠? 이게 10%니까 얘를 곱하기 2배 아니면 얘를 2번을 빼서 그리고 얘를 더하면 되겠죠. 곱셈이 결국은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으로 된, 이렇게 해야지 곱셈 문제에서 시간을 최대한 벌 수 있거든요. 몇 개 한번 더 해볼게요.
왜 계속 3만 하지? 예를 들어서 51% 어때요? 얘 51 곱하고 하면은 시간 너무 오래 걸려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51% 어떻게 해야겠어요? 딱 봐서 51% 반절 나누면 50%잖아요. 거기서 1%만 더하면 51%가 되겠죠. 그렇지 않아요? 얘 반절 나눠서 50% 만들고 얘 1% 어때요? 쉽죠? 근데 결국은 NCS에서도 이렇게 일일이 다 계산을 할 수 있는데 결국은 보기에서 끝자리 숫자가 다 다를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 우리는 끝자리 숫자만 계산을 해버리면 돼요. 그리고 바로 답을 도출해버리면 되는 거죠. 어렵지 않죠? 곱셈 한번 예제 문제 몇 개 내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 짜잔! 연습 문제입니다. 우선은 하는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94%잖아요. 어떻게 하겠어요? 또 이러시는 분도 있어요. 그럼 94%니까 90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94%. 언제 이거 다 더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100에서 5% 빼고 1% 더하면 되잖아요. 어렵지 않죠? 86% 해볼게요. 86% 어떻게 되겠어요? 100에서 20% 빼고 5% 더하고 1% 더하고 최대한 문제를 간략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게요. 52% 어떻게 하겠어요? 100에서 나누면 50%가 되겠죠? 더하기 1% 더하기 1% 99%는요? 쉽죠? 100에서 1% 빼면은 99% 75%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는 제일 25% 50% 75% 이건 제일 쉬운 문제예요. 사실 어떻게 하겠어요? 원래 A라는 숫자를 2 나누고 다시 2 나누면 어떻게 돼요? 이게 A의 4분의 1이 되잖아요. 얘를 빼버리면 되는 거예요. 원래 숫자에서 A에서 A의 4분의 1을 빼면은 4분의 3 A 4분의 3이 결국 75%가 되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11% 11%도 10% 더하기 1% 24%는 비슷한 문제죠? A에서 반절을 하고 다시 반절을 하면은 이게 25%가 되잖아요. 여기서 1%만 빼면 돼요. 어렵지 않죠? 이 문제 한번 그냥 해볼까요? 예. 나누면 18,831 여기서 다시 2를 나누면 9, 4, 1, 5.5가 되겠네요. 이게 25%잖아요. 1%는요. 376.62가 되겠죠? 얘를 여기서 이렇게 빼버리면 24%가 나오겠죠. 어때요? 어렵지 않죠?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어떤 퍼센트가 73%, 뭐 22% 이런 식으로 퍼센트가 나오면은 이걸 최대한 100의 자리 숫자, 10의 자리 숫자, 5의 자리 숫자, 1의 자리 숫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라는 거예요. 73이 뭐예요?
75%에서 2% 빼면 되잖아요. 22%는요? 쉽네요. 10%를 두 번 하면 20%. 여기서 다시 10을 나누면 2%가 되겠죠. 어렵지 않죠? 여러분께서 이걸 정말 곱셈할 때 이게 숙달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지 NCS 뿐만 아니라 평소에 일상생활을 할 때도 뭐 얘기하다 갑자기 곱셈을 해야 될 경우가 있는데, 이 방법으로 하면 진짜 남들보다 3배에서 4배는 빠르게 할 수 있어요. 얘 이거 일일이 곱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언제 다 곱해요? 어렵겠죠. 그래서 제가 NCS 공부할 때는 그냥 길 가다 연습했던 방법이 있어요. 주위에서 숫자를 볼 수 있는 게 뭐 있을까요? 맞아요. 자동차 번호판. 요즘 뭐 16, 소에 뭐 7, 1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럼 가다가 계산 한번 보세요. 얘 빼고 보통 6자리 숫자에서 7자리 숫자로 자동차 번호판이 형성되어 있잖아요. 이 숫자 보고 얘 11%는 몇일까? 얘 52%는 몇일까? 98%는? 이렇게 평소에 숙달이 돼야지 NCS에서 쉽게 적용을 하고 빠르게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연습 문제 아마 인터넷에 보면은 곱셈, 뺄셈, 나눗셈, 덧셈 이런 거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거 몇 개 한번 뭐 프린트를 하거나, 요즘은 태블릿 PC 많이 다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걸로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사실 수리 영역의 가장 기초긴 해요. 자, 이거 외에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곱셈 사칙 연산을 할 때 기본적으로 아셔야 할 부분이 몇 개 있죠. 제곱수. 뭐 그냥 기본적으로 수리 영역을 많이 풀면은 자연스럽게 습득되는 부분이긴 한데, 11의 제곱은 몇이에요? 121. 20, 12는요? 144. 13은요? 169. 14는요? 196. 15는요? 225. 16은요? 256. 17은요? 289. 18은요? 324. 19는요? 361. 20은 400. 이 정도는 14의 제곱근이 몇이야? 할 때 바로바로 나올 정도는 되셔야 돼요. 우리 그냥 일반적으로 곱셈 곱하기 외웠잖아요. 곱셈 한다고 생각하시고 이 정도는 얘기 나오면은 바로바로 할 수 있는 수준은 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것으로 강의를 우선 마치고 다음에는 남편 범의 끄적끄적 시간입니다. 자, 현직자 범의 끄적끄적 시간입니다. 제 사촌 동생이 이번에 대학교를 들어가게 됐는데 저한테 어느 날 묻더라고요. 형처럼 공기업을 들어가고 싶은데 뭐부터 준비해야 될까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앉아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1, 2, 3, 4학년 학년별로 해서 제가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 생각을 해보니 1학년 때는 보통 전공이 들어가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저 같으면은 공기업의 기본적인 스펙들 있잖아요. 1학년 때는 한국사,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컴퓨터 자격증 이 정도만 우선 따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 남자들 같은 건 군대 갔다 오고 그러잖아요. 아니면은 2학년으로 바로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2학년 때도 아직 전공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상태니 2학년 때는 무조건 토익 800점 이상이요.
공기업마다 다르긴 하겠지만은 뭐 인천 인국공 또는 공항공사 같은 영어를 쓰는 그런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더 높은 점수를 요구하기도 해요. 인국공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공대여도 900점 이상은 나와야지 그래도 서류에선 떨어지지 않고요. 그렇게 해서 2학년 때는 보통 토익을 다 완성을 시킵니다. 그리고 3학년 때는 전공도 많이 배웠으니 기사는 무조건 따야겠죠? 자기 전공에 자기 전공의 기사 하나와 여건이 되고 가능하다면은 기사 2개 정도 있으면은 사실 되게 좋죠. 공기업 할 때 준비할 때도 되게 든든한 어떻게 보면 스펙이고 전공 시험도 있잖아요. 거기서도 되게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4학년 가면은 이제 수업도 많이 없어지고 시간도 조금 많이 비잖아요. 1, 2, 3학년 때 수업을 많이 들었으니 그때는 NCS가 사실 공기업의 가장 핵심적인 통과 관문입니다. 여기서 점수를 많이 잘 받아 넣으면은 공기업 취업하시기 가장 수월하실 거예요. 그럼 시간도 많으니 스터디 클럽을 많이 활성화하시고 그리고 NCS 공부하는데 시간을 많이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사실 4학년 다 졸업하고 나면은 공기업을 이제 지원할 수 있는 조건도 되고 계속 시도해 보시면 되죠. 물론 4학년 끝나고 바로 들어오시는 분도 계시고 한 1, 2년 정도 걸리시는 분도 계시는데 저랑 이렇게 NCS 한 번씩 정리해 보면서 뭐 제 강의는 굳이 4학년 때 아니어도 1, 2, 3학년 때도 조금씩 기술 익히면서 하시면은 정말 나중에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여러분께서 제 강의로 도움이 되셔가지고 물론 제가 있는 회사에 들어오셔도 정말 제가 좋겠지만은 그래도 다른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공기업 꼭 들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강의는 마치고요. 오늘 하루도 열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